안녕하세요. 헌법친구 송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은 저희 헌법친구의 이달의 헌법 이슈 파트의 첫 방송으로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에 대하여 말씀드릴까 합니다. 국회의원의 특권은 일찍이 영국에서부터 비롯되었으며 이들 중 대표적인 것은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을 들 수 있습니다. 이들 제도의 취지는 국회의원이 국민 전체의 대표로서 특정한 이해로부터 자유로운 토론과 결정을 내려야 할 직책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러한 특권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양 특권은 공통되지만 그 출발점은 다릅니다. 한국 헌법은 제44조에서 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규정하고 제45조에서 의원의 면책 특권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나 1600년대 영국에서 이러한 제도가 만들어질 때의 역사적 정치적 배경과 2000년대 현실의 역사적 정치적 배경은 너무나도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제도의 그 본래적 취지와는 다르게 국회의원들이 이들을 사적인 정치적 이익을 위하여 악용하는 사례들이 다반사여서 이들 제도를 폐지할 때가 되었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정치적 현실입니다. 물론 이들은 모두 헌법상의 제도이므로 헌법 개정을 통하여 헌법 제44조와 제45조를 삭제하여야만 근본적으로 폐지가 될 수 있는 바 제10차 개헌의 경우에 심도 있게 논의해 볼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면책 특권은 다음 시간에 다뤄보기로 하고 이번 시간에는 불체포 특권만을 먼저 검토해 볼까 합니다. 특히 둘 다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지만 불체포 특권의 문제가 현실 정치에서 더욱 뜨거운 이슈로서 전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모두는 주권의 주체이고 또한 18세 이상의 대다수는 유권자로서 그저 구경만 했어도 안 되겠지만 양 집단들의 정치적 득고물을 얻어먹고자 기웃거리는 나팔수들의 입놀림에 놀아나서는 더욱 아니 되며 오로지 본제도의 본질에 부합되도록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지를 두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여 그에 따른 상벌을 내려주십사고 간언을 드립니다. 불체포 특권은 1603년 군주국인 영국의 제임스 1세 치하에서 영국 하원이 국왕 대권에 대항하여 획득한 것으로 의원특권법 또는 의회특권법으로 그 법적 보장을 받게 된 후 세계 최초의 근대공화국 성문헌법으로 평가받는 1787년에 미국 연방헌법에서 최초로 성문헌법화된 이후 우리 대한민국 재헌헌법은 물론 전 세계 각국의 헌법으로 개수되었습니다. 이들 의원특권법과 미국 연방헌법의 이미지는 아래서 적시한 것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대에는 군주의 절대적 권력으로부터 의원의 인신의 자유를 확보하여 줌으로써 군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로지 국민 전체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었으며 군주의 절대적 권력이 사라진 현대에는 집행부의 부당한 간섭과 압박으로부터 의원의 인신의 자유를 확보해 줌으로써 소신껏 국민 전체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어쨌든 근대든 현대든 불법적이고 비민주적인 권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약 420년 전에 만들어진 이 제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잘 정비된 2023년 현재의 국가에서는 사실상 그 기능을 다하였다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유독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에서는 이를 자주 악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2023년 전반기는 물론 후반기에 들어서도 온 나라 뉴스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곧 우리 정치의 현 주소가 너무나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지 않게 후진적이라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한때 세계적인 기업을 일군 어느 기업인이 이르기를 대한민국의 국민은 인류이고 기업은 이류이고 정치는 삼류라고 일갈하였던 때가 이미 수십 년이 지나고 그 당사자도 이미 작고 하였음에도 우리의 정치 현실은 조금도 달라짐이 없는 듯해 너무나 가슴 아프고 또한 선배로서 후배들을 대하기가 너무 부끄럽고 죄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변명을 갖다 붙이더라도 궁극으로는 그러한 정치적 문화를 만들어주고 또한 이를 방관한 유권자이고 주권자인 국민에게 그 최종의 책임과 대가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니 좀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그 대가는 우리 후배들이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잘 감시하여서 반드시 그에 대한 상벌을 올바르게 내림으로써 다시는 이러한 후진적인 정치적 행위들이 이 땅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하여야만 우리 후배들에게 조금이나마 덜 부끄러울 것입니다. 먼저 헌법 44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제1항에 하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한 국회법 제26조 체포동의 요청의 절차 제1항에 하면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 부분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소를 정부에 제출하여 정부는 이를 수리한 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 체포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제2항에서는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들은 현재 국회 본회의가 임시국회이든 정기국회이든 진행 중, 즉 다시 말하면 회기 중에 있을 것을 상정한 경우에 대한 것입니다. 다만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현행범인인 경우에는 죄의 증거가 너무나 명백하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 바, 만약 현행범인이라면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수사기관은 물론 일반인인 국민도 바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국회의원이 국회의사당 화장실에서 기업체 수상으로부터 5만원권 1억으로 채워진 비타500 박스를 주고받고 있다면 이는 바로 현행범인으로서 불체포특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누구든지 영장 없이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습니다. 즉 수사기관은 물론 기자나 방청객 등 일반 시민들도 체포하여 즉시 수사기관에 인계하면 됩니다. 다만 국회 본회의 중에 책상 밑으로 돈봉투로 돌리다가 기자의 줌 카메라에 적발된 경우에도 현행범으로서 불체포특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체포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본회의장의 회의를 관장하는 국회의장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제약이 따를 뿐 궁극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점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를 정치 현황에 그대로 적용하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만 용어 사용과 관련하여 제가 양해를 구할 것은, 한국 정당들의 역사는 정치적 대의가 아니라 각자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 집단들끼리 이합집산하였기 때문에 각 정당의 상호, 제가 생각하기에는 몇 표를 위한 장사꾼들끼리 모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상호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알고 싶지도 않고 또한 워낙 잦아서 제 머리에는 다 담을 수 없거니와 무엇보다도 담을 가치도 없습니다. 따라서 각 정당들의 휘장 색깔을 언급할 테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너그러이 양해하여 주시기를 미리 부탁드립니다. 자, 현재 수사 또는 재판 중인 파란당의 대표는 국회의원이면서 현행범인이 아니므로 불체포특권이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그렇지만 2023년 8월 25일 임시국회 회기를 파란당이 일방적으로 종료하여 8월 30일 현재 국회 회기가 폐회된 상황이므로, 만약 검찰이 파란당의 대표에 대해서 지금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관할법원 판사는 체포동의 요소를 정부에 제출할 필요 없이 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01조 2에 의하여 영장 실질심사가 필요적으로 적용되므로 구속될 본인이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이상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사전에 신문한 다음에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반면 검찰이 9월 1일 이후에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자, 우리 국회법 제4조 정기회에 의하면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자, 이건 절대 여야 합의를 하는 거 아니에요. 법으로 명시된 겁니다. 바로 정기회가 진행될 것이므로 영장 담당 판사는 국회법 제20조에 따라서 정부의 체포동의 요소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는 지체 없이 국회 체포동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물론 이때 정부는 구체적으로 법무부를 의미하고 그 장인, 법무부 장관의 체포동의를 요청하게 될 것입니다. 체포동의에 대한 국회 표결의 결과가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동의하면 영장 담당 판사는 영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수사기관은 회기 중임에도 체포할 수 있지만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넘지 못하여 부결되면 판사는 영장을 발부할 수 없으므로 수사기관은 체포할 수 없게 됩니다. 한편 파란당의 어떤 국회의원이 설사 회기 중에 영장이 청구되더라도 파란당 의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하면 그만이라는 이상한 안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현행법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시한 임시 방편으로서 이와 같은 현상을 계속 반복하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도 없습니다. 즉 국회법 제26조 체포동의 요청의 절차 제2항에서는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의장은 계속 본회의에 체포동의를 보고하고 파란당 의원들은 또 전원 퇴장하는 등과 같이 웃지도 울지도 못할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반복될 것입니다. 이때 국회 정족수와 관련하여 제적이라는 것은 현재 의원직을 보유하고 있는 국회의원 전원을 의미하므로 총 300명 중에 자진 사퇴, 제명, 무자격 결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원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출석이라는 것은 현재 국회 본회의장에 출석한 의원 전원을 의미하므로 의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지만 현재 출석하지 아니하여 자리가 비어있는 의원들을 제외한 나머지를 의미합니다. 즉 제적 의원의 수가 출석 의원의 수보다 많을 경우가 거의 99%이며 예외적으로 모든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에 출석한 경우라면 같을 수가 있겠지만 출석 의원의 수가 더 많을 경우는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헌법 44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제2항에 하면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 범인이 아닌 한 국회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한 국회법 제28조 석방 요구의 절차는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의 석방 요구를 발의할 때는 제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그 이유를 첨부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라고 규정하십니다. 자, 이 조항들은 국회의 본회의가 임시국회이든 정기국회이든 종료되어 폐회 중에 있을 당시에 체포 또는 구속되었거나 아니면 전 회기에 동료 의원들이 체포 동의를 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상태에서 지금 새로운 회기가 진행된 경우를 상정한 것입니다. 다만 현행 범인의 경우에는 불체포특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만약 현행 범인으로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에는 석방 요구를 할 수도 없고 설사 석방 요구를 하더라도 그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석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만약 8월 31일까지 파란당의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구속된 경우라고 가정하면 9월 1일 정기국회에서 설사 빨간당 소속의원 전원과 노란당 등 기타 의원 전원이 반대하더라도 파란당 소속 의원은 169명으로 제적 과반수를 훨씬 넘는 바 제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하여 석방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석방 요구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면 제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석방 요구가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파란당의 당론으로 불체포특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선언을 하였으므로 부결될 가능성도 있겠으나 파란당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전제조건으로 정당한 영장 청구의 경우만이라는 단서를 붙였으므로 각 국회의원들이 정당한 사유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다른 한편 불체포특권의 본질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으나 결국 그들 각자의 의원들의 국민 대표로서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국회법 제27조 의원 체포 통지는 정부는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게 영장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통지해야 한다. 구속기간이 연장되었을 때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폐회 중인 경우에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속한 경우에 법무부는 국회의장에게 통지하게 되어 있으므로
동료 의원들은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직후 바로 그 현황을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현행 대한민국 헌법의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 특권의 핵심 사항을 모두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지금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된 파란당의 대표와 관련하여 어떤 예측을 내리거나 또는 예측되는 결과에 대한 법적 평가를 내린다면 두 패로 갈라져 있는 우리 정치의 현실을 감안할 때 제가 아무리 헌법에 따라 양심에 기초하여 해석을 내리더라도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현명하고 공정한 우리 국민들의 보편적 양식을 추호도 심하고 싶지 않으므로 독자 여러분들께서 현행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국회의원이라면 그 소속이 파란당, 빨간당, 노란당, 소수당 아니면 무소속 의원인가를 묻지 않고 그들의 의정활동에 합당한 준엄한 상벌을 내려주실 것을 간언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전개되는 헌법친구의 방송 내용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욱 힘을 낼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방송으로는 한국헌법 기본 파트에서 한국헌법과 북한헌법의 근본 가치의 비교, 대한민국 국민의 요건, 대한민국 영역, 독도와 신한일 의협정 등에 대하여 새로운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